두탕감 배드뱅크라 미쳤어요 빚깎게. 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일단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요 배드뱅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설립 자본금을 추가경정 예산에서 편성하든지 아니면 정책금융기관이 출자를 하든지 어느 거든 국민 세금으로 설립 자본금을 만들어서요 지원을 하는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취약계층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 이거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시행하겠다는 거.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배드뱅크의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어디서 하느냐. 지금 세 개 기구가 나눠져서 하고 있어요. 새출발기금이라고 해서 자산관리 캠코죠. 자산관리공사 주도로 자영업자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게 있고요.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주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부실대출을 매입해서 소각한다. 이렇게 하면 또한 법원이 개인회생제도를 도입을 해서 법원이 기업의 개인회생을 돕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서는요. 새출발기금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개인 워크아웃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드뱅크를 만들겠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시장을 보면 야 어떻게 하든 돕기는 도와야 되겠다. 그 생각은 듭니다. 왜 그 생각이 드느냐. 개인사업자 신용유의자 등록 현황을 보면 신용유의자가 과거에 신용불량자입니다. 대출 만기 90일 이상 안 갚으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데 여기가 2024년 기준으로 14만 129명입니다. 2023년 10만 8,817명보다 3만 1,312명이 더 많습니다. 1년 사이에 28.8%가 늘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뿐이 아닙니다. 실제 신용유의자의 현황을 보면 40대, 50대, 60대가 제일 난리예요. 특히 60대 이상 47.8%가 지금 신용불량자가 된 겁니다. 14만 129명 중에 2만 8,884명인데 이게 증가율로 보면 47.8%라는 거죠.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대비해 33.3%가 늘어서 4만 464명이라는 거. 40대도 24.2%가 늘어서 4만 2,525명이라는 거. 30대도 17.9%가 늘어서 2만 2,996명이라는 거.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개인사업자의 지금 상황을 보면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도 충격적입니다. 2025년 1분기가 0.71입니다. 2012년에 0.64 기록한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이렇게까지 개인사업자들은 죽어난다는 뜻이에요. 2021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0.16까지 떨어졌다가 2025년 1분기는 0.71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았나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왜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았나요? 그 원인은요 기본적으로 통제 방역 때문에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영업시간도 단축시켜라, 사적 모임도 줄여라 그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줬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만 하던 통제 방역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까지 매출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게다가 그 와중에 최저임금은 또 얼마나 올렸습니까? 주 52시간제는 또 어떻게 도입을 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준으로 보시자고요. 기본적으로 통제 방역에 장사를
영업시간을 제한받았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은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1.6%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저녁시간에 장사가 안 됐어요. 옛날엔 저녁시간에 장사가 잘 됐거든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선임이 됐든 사장이 됐건 야 우리 늦게까지 일했으니까 밥 한 끼 먹고 가자. 퇴근하면서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소주 한 잔 곁들이고요. 그러다 보면 흥이 나서 2차 3차를 가거든요. 그게 우리 경제를 크게 살려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저녁에 그렇게 벌무로 해서 이익이 생겼어요. 자영업자들이. 그런데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서 사실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는 고난을 겪거든요. 지금 배드뱅크를 설립을 해서 자영업자 채무를 탕감해주고 뭐 부채를 줄여주고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저는 도덕적 해이를 그만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또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사신 분들에게는 이거 진짜 열받는 일이잖아요. 누구는 국민 세금 가지고 막아주고 누구는 이게 자기가 진짜 노력해서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노력해서 갚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현장 경제가 돌아가주게 만드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지금처럼 현금 뿌려서 비탄감 해주는 거 이것은요. 성실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쳤어요. 빚 갚게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빚 갚겠습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더 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 이거 필요하고요. 주 52시간에 대한 노사가 협의하면 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정부가 너 일하지 마. 이게 시장경제는 아니잖아요. 시장경제는 분명히 말입니다. 이게 공급자와 수요자가 이게 맞으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 일하고 안 하고는 정부는 관여할 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공급자인 근로자와 수요자인 기업이 마음만 맞으면 일자리를 그만큼 늘릴 수도 있고 일 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이지 지금처럼 말입니다. 정부가 강제하면서 일은 못하게 하고 또 일을 적게 하면서도 최저임금을 그만큼 늘려주고 이러면서 만약에 기업이 못한다 자영업자가 못한다 이러면 비탄감해주고 이것은요 여러분 진짜 최악의 방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어느 정부든 비탄감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정부도 역시 비탄감 가지고 표를 많이 받아냈거든요. 저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오히려 현장의 원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한 우리 자영업자들 많거든요. 저도 보세요. 저도 하루에 지금 저 14시간씩 일해요. 옛날에 16시간씩 일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2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라도 해서 원금도 갖고 이자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거 생각하면 진짜 열받는 일이죠. 저는 제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국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도 과거 정부처럼 무조건 탕감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도덕적 해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러면 부채도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것도 꼭 감안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 굉장히 달콤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계속해서 저는 대출을 받아서 계속 버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까 봐 두렵습니다. 그게 시장에는 더 큰 충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오늘은 생각해 봅니다.